병원이라는 곳은 숨기던 감정도 결국 드러나는 곳이었다. 오늘 나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마주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응급실. 나는 환자용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해 급히 병원에 모시고 왔던 거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보호자분이세요? 차가운 공기를 깨듯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가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 몇 주 전에도 응급실에서 봤던 간호사였다. 아, 네. 나는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차트에 눈을 떨구며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상태는 안정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업무 중이니 당연한 거겠지만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매가 유난히 선명했다. 보호자분 성함이 민수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내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숨이 이상하게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시선을 돌리고 전문적인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중환자실은 아니고요. 병실 배정되면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발이 잠시 멈칫했다. 민수 씨,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드럽게 불렀다. 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아까 많이 불안해 보이셨어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류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남겨진 나는 방금 그 눈빛과 목소리만 반복해서 떠올렸다.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사소한 친절도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보호자와 간호사의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응급실 의자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을까? 사람들 발걸음 소리, 기계음, 누군가의 울음. 그 속에서도 나는 조금 전 그녀의 말만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불안해 보이셨어요. 간단한 말인데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하얀 신발 한 켤레가 내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서 있었다. 민수 씨,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입원실 배정됐어요. 저랑 같이 이동하실게요. 그녀는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깊은 밤, 병원 특유의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다. 환자분은 새벽에 검사를 더 할 거고요. 오늘 밤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저야 여기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자 그녀의 발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업무적인 질문이었다.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묘하게 들릴까? 네, 그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실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 침대가 부족해서요. 혹시 의자에서 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웃어 보였다. 저도 이제 익숙해요. 옆에 있어 드릴 수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녀는 잠시 내 표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 기계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민수 씨는 참 착하시네요. 말끝이 아주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물을 한 잔 건네며 말했다. 이따가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야간 근무니까 호출 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온기를 느꼈다. 그녀가 오히려 먼저 손을 뺐다. 마치 자신이 실수한 것처럼. 그럼 저는 다른 환자분들 확인하고 올게요. 그녀는 돌아섰다. 하얀 가운이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쓰이지? 눈을 감으려 해도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병원이라는 곳은 참 잔인하다.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곳. 그리고 그 틈 속에서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곳이니까.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작은 숨소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민수 씨, 잠 안 오시죠?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는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물을 건네줬다.
커피 마시면 더 못 자니까. 대신 이걸로 버텨요. 잠깐 스치는 손끝, 부드러운 체온. 그녀는 침대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입원 수속할 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민수 씨가 걱정하는 표정 본 순간 저도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하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아무도 내 기분을 묻지 않아서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민수 씨,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힘들면 누군가한테 기대해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 병원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더 반짝였다.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짧은 접촉. 하지만 그 온기는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시선이 아무 장벽 없이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아주 조금 열었다. 민수 씨. 그 순간 어디선가 비상벨이 울렸다. 삑, 삑, 삑. 깊은 밤 공기를 가르는 경고음. 그녀는 놀라서 손을 뗐다. 잠시만요. 다녀올게요. 그녀는 빠르게 뛰어갔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나는 멈춰버린 심장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비상 상황은 금방 지나갔다. 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울린 경고음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경계와 욕망 사이. 나는 지금 위험한 선 위에 서 있었다. 비상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병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다. 조금 후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놀랐죠? 라운지 쪽에서 누가 넘어졌대요. 금방 끝났어요. 안도의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까의 감정이 다시 치솟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녀는 내 앞에 서서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민수 씨.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까 잠깐이라도 제 손에 기대고 있었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거면 됐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손등이 다시 내 손에 닿았다. 이번엔 피하지도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 심장이 울렸다. 밤새 혼자 버티지 않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오늘만은 민수 씨가 기대도 되는 날이니까.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안 나왔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어깨에 가볍게 기대왔다. 내 어깨 위에 그녀의 숨결이 놓였다. 조금 떨리는 가벼운 체중.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감싸듯 팔을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가까운 거리, 숨결이 닿는 거리. 민수 씨, 속삭임. 이 순간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이 내 입술에 잠시 머물렀다. 아주 잠깐. 하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순간. 나는 모든 힘을 다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입술 위에 스쳤다. 짧은 그러나 명확한 입맞춤. 그녀가 먼저 떨어져 나왔다. 눈을 뜨니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병원이라는 곳은 사라지고 책임감과 현실도 지워졌다. 지금 이곳엔 두 사람의 감정만 존재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힘든 선을 한 걸음 더 넘어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병원 로비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에 남은 따뜻함, 손끝에 남은 온기,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녀의 시선이 떨렸다. 그러다 조용히 이어졌다. 오늘은 정말 혼자가 되기 싫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불안과 안도가 섞인 미소였다. 정말 이상해요. 선생님이 오기 전까진 어둡고 무서웠는데 그녀의 시선이 내 가슴께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멈췄다. 잠깐만. 이대로 있어줘요. 그녀가 내 품 안으로 천천히 안겼다. 나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 안았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긴장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숨, 누군가 날 지켜준다는 느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녀의 말이 가슴 안 깊숙이 박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역할을 하면 되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스며들었다. 짧은 침묵 후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우리는 천천히 로비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기대왔다. 흐르는 시간, 조용한 병원, 그리고 두 사람.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설명이 어려운 장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 감정이 실수라면 왜 이렇게 선명할까? 이 연결이 잠깐의 위로라면 왜 이렇게 놓기 어려울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일은 두 사람만의 비밀인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병원 안의 고요 속에서 둘만의 숨결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도 이 감정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떠올릴 거라고.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감정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함께 숨 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